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부장판사. 그러니까 32년 동안 재판에만 또 재판 연구에만 몰두해온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판사입니다.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로 인해서 삐뚤어져 있는 지금의 이 사법부를 바로잡을 정말 제대로 된 법조인이 누구냐, 제대로 된 판사가 누구냐. 그 다음 이게 지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 대통령의 선택은 이균용 부장판사였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를 왜 민주당이 거부할 수가 없느냐, 왜 이균용이 정말 삐뚤어져 있는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이 김명수 사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을 할 것이냐 표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남국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남국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남국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 회의는 그러니까 잠시 전에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열리긴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김남국이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그러니까 표결을 좀 미루자,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꼭 제명시킬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결렬이 되고 표결은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연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명만은 면하게 해주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김남국의 코인 거래로 인한 이 품위를 손상한 것 제명시켜야 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김남국 간에 협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김남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제명을 보류해주는,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보류를 해주는 이런 방침이 논의가 됐다. 지금 3명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의 구성원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리특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제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김남국 비호에 나섰다. 역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김남국 코인을 비호하고 나선 이재명과 민주당, 이것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측이 표결하지 말고 더 숙고해보자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영 재판이 예상대로 오전에는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변호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모두 지금 변호사를 맡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없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것도 이화영을 비롯한 지금 이재명 측근들의 사법방해다라고 지적을 하고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오후에는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이 돼도 이화영이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곧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재판과 관계없이, 이화영의 재판과 관계없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은 추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균용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에 판사를 시작을 해서 전국에 돌면서 각종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32년 동안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왔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 근무하지도 않았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법관들은 흔히 이 행정처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눈도 팔지 않고 오로지 재판에만 매진해온 정통 판사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 이균용 지명자가 보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조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김명수가 지금 사법부에 요직에 꼽아놓고 있는 이런 판사들, 일부 판사들이 소위 뭐 진보다 좌파다, 그것도 좀 얼치기인 이런 성향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지금 법관들 대부분은 법조인은 보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이균용이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한 그동안 내력을 보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라고 해도 더 정확하게는 법치주의자다라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재판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에 대해서도, 김명수가 그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자기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할 때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 김명수의 이 태도로 인해서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러니까 경찰이 쏜 물대포에 그 농민이 맞아 죽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은 이런 판결도 남겼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걸 반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이 정치적 성향은 분명하지만 보수라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정말 공정한 법률가다라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당도 반대할 수가 없다. 반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에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다. 뭐 그렇게 접촉한 적은 없다. 뭐 거의 다 서울대 법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도 친하고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도 친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김대기 대통령 실장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이 소신을 크게 샀다. 그 부분이 이균용을 발탁한 이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김명수 사법부,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 김명수 사법부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봤다 이랬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남의 함안에서 태어나서 부산중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지금 부산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연속해서 대법원장이 부산 출신입니다. 양승태도 부산 출신이고 경남고 출신입니다. 김명수도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부산을 부끄럽게 한 인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김명수, 조국, 뭐 문재인까지입니다. 이 김명수도 부산 출신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도 부산 출신이다라는 게 참 눈길을 끕니다. 이 실추한 부산의 명예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좀 되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시간 끌기, 왜곡된 재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최강욱 재판이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최강욱이 조국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부분,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결론이 나야 하고 조국 재판도 있고 또 문재인이 관계가 되어 있는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사건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저거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아직 1심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대법원까지 가야 끝이 날 사건들입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만 있습니까? 지금 대장동, 성남FC 또 백현동과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곧 구속,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재명의 재판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까지 1년 이내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1심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빨리 대법원장에 취임을 해서
김명수는 다음 달 24일 퇴임을 합니다. 빨리 취임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대법관은 14명입니다. 14명의 진보 쪽은 5명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모두 중도 또는 보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정말 이 법치, 공정한 법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입니다. 민주당이 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참여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또 발목 잡기에 나서게 되면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이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최근 들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이균용 대법원장의 지나온 판사로서의 경력을 보면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조그마한 꼬투리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뭘 가지고 발목 잡기에 나설 건지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직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고민 중일 텐데, 문재인 정권 때도 이균용 부장판사는 계속해서 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반대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발목 잡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